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오늘도 제가 칠판 없이 앉았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면 공자님에 대해서 다음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칠판이 없어서 한문을 좀 오늘은 못 쓰고 있는데요. 공자님이 원래 본명이 여러분들이 공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자자라고 쓰는 것은 중국에서 학식이 높은 성인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노노맹자 중용 대학 할 때 맹자라는 분도 맹시성을 가진 분이고, 그 다음에 주자 할 때 주희라는 분도 본명은 주희고 이제 이름이 주자라고 불려지는 거죠. 공자님은 원래 본명이 공구예요. 공구. 구자가 이제 언덕구자를 쓰는데 성주거리에서도 했었잖아요. 군웅이라고 할 때 군웅이 아니라 원래 구릉이다. 언덕구자 쓰고 산릉릉자 써서 언덕과 산이 이어진 것처럼 된 것이 구릉이다. 그래서 이제 구릉과 군웅과 선왕과 이 얘기는, 이 강의는 제가 요 다음번에 이어서 제가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공자님이 이제 이름에 공구라고 붙은 것은 두 가지 약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자님 머리가 제 머리처럼 이렇게 크다 그래서 짱구머리 같다 그래서 짱구 언덕처럼 생겼다 해서 구자라는 말이 있고요. 공자님이 태어난 곳이 언덕에 있어서 공구란 말이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비중이 실리는 거예요. 공자님이 어렸을 때 머리가 좀 남들보다 컸다고 그래요. 그 옛날 말로 두대왈 장군이요 족대왈 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머리가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머리가 크고 발이 두툼하고 크면은 꼭 도적같이 산적같이 생겼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별명이 짱구였어요. 짱구. 말하자면 이제 공자님도 순수하게 우리말을 읽으면 공짱구예요. 짱구. 그래서 공자님이 이제 논어에 보면은 내가 나야 그럴 때 시 구야 그래서 나는 때 시 구야 그래요. 나 짱구야, 나 짱구, 짱구머리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공자님의 어떤 그런 사상을 이어받은 유교 전통이 강한 나라라서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동방예의지국에서는 그래도 이 별명처럼 부르는 이름은 함부로 아랫사람이 위에사람한테 부르는 이름 아니에요. 보통 짱구야 해도 짱구야까지는 뭐 친구 간에는 할 수 있는데, 이 짱구 대가리야라는 말은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윗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짱구 대가리야라는 말을 저는 뭐 누구한테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게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라고는 참 문 앞에다 갖다 내다 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짱구 대가리니까 짱구 대가리라는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고, 제가 원래 약간 좀 반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강의하는데, 아마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말을 하는 무속인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혹 이제 제 흉내내는 무속인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에, 제 강의에 끝없이 토를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가급적 토 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자, 강의로 하자. 그런데 계속 저한테 토를 달고 시비를 걸면서, 아무튼 두 가지, 제가 몇 가지가 지금 대립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삼산을 반드시 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이 있고, 삼산은 돌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작두는 곱배가 쓸어가면서 나를 뭐 날카롭게 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작두 타는 건 쇼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두 타는 거 쇼라고 하는 말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 아마 작두날에 올라갔을 때 작두날에 올라간 사람이 장군신이 진짜 실려있으면 귀퉁배기를 한 대 때려 붙일 때니까, 그때 귀퉁대에 때려 붙인 자기가 신의 벌전을 봐서 뒤지는지 안 뒤지는지 한번 내기해보자고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두가 날카로워야 된다, 곱배가 쓸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그분하고, 그분이 작두에 직접 올라가서 날카로운 작두에 올라가시고, 뭐 저하고도 배틀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으니까 뭐 저하고 배틀하지 마시고, 그분이 직접 작두에 날카로운 날에 올라가시고 작두에 올라가신 그분의 귀퉁배기를 한 대 때려 붙이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작두날에 올라간 사람을 귀퉁배기 한 대 때려 붙여서 그때 자기가 신의 벌전을 받아서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내기를 해서 시험을 해보자고 도전장을 내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분에게 또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예전에 명서동에 선관도사라고 활동을 하고 다니다가 그랬으면은 그때는 그 무지할아버지가 그때는 선관도사라고 오지 않으셨나? 그러면은 그게 명서동에 선관도사라고 활동하던 시기가 불과 한 1년에서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그전에는 그 천하신장, 무자 천하신장 할아버지는 안 오셨나? 그리고 무자로 오신 천하신장 할아버지가 추리닝에 말을 타고 오셔서 천하라는 글씨를 보여줘서 대단한 원력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천하를 주관하는 천하신장이 오셨으면은 나는 그분이 천하신장이 실렸을 때 내가 귀퉁배기를 한 대 때려 붙이면은 야 이 짱구 새끼야, 짱구 대가리 새끼야 하면서 내 모가지를 딱 쳐버렸으면은 아주 저도 그분을 인정해드리겠는데, 그 명서동의 선관도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그러면은 명서동에 있을 때 선관도사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가 또 선관도사 할아버지였는지, 그러면은 그 천하신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추린이 있고 말을 타고 오신 무르시 할아버지는 언제 등장하신 건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명서동에 선관도사 할 때는 또 선관도사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니면은 또 그 무자로 된 그 추리닝 입은 그 천하신장 할아버지 밑에는 붓을 쓰든지 갓을 쓰든지 뭐 정자관을 쓰든지 뭐 점술대감 할아버지가 오셨다는데, 그럼 점술대감 할아버지랑 명서동 그 선관도사 할아버지랑 또 어떻게 된 분인지 저는 궁금해 죽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펼쳐봤으면, 그 다음에는 요 다음 편에 명서동의 선관대사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나갈 거니까 아무튼 재미로 봐주시고요. 그 이어서 제가 이제 성주거리를 했으니까 성주 다음에 구릉이라는 말, 언덕구자 산등는자 쓰는 구릉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저처럼 이 대가리가 커가지고 짱구대가리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드리는지, 또 이 두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뭐 한문이나 잘 쓴다고 한문이나 잘 쓴다고 그게 무당이냐, 무당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더니 요새는 아주 또 이론으로 아주 기가 막힌 명강의를 한다고 제흉내를 내고 애동기자 만신대기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명당경에 대해서 경문 읽기 설명을 하는데 아주 제 강의를 판박이로 빼다 박은 이야기를 하고, 또 무속인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네이버 검색도 해봐야 하고 된다고 하면서 학문은 하면 안 된다느니, 무당은 학문으로 무당하는 게 아니라니 참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학문적인 말을 간혹 섞어가면서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지만, 이론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버려라. 이론을 알기 전에 내 가슴에서 우러나는,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내 신의 느낌을 먼저 찾아라. 그것이 결코 저 하늘의 옥황상제가 아니고 저 90년 100년이나 죽어서 지나서 오는 그런 조상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어제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1년 전에 죽은 우리 외삼촌, 목을 매서 죽은 우리 이모, 칼을 맞아 죽고 전쟁통화 안 나고 6.25 때 월남전에 가서 죽은 왜 우리 작은아버지, 교통사고로 죽은 우리 사촌동생,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분들을 빙이다, 태마다, 허주다, 잡기다, 도를 못 닦았네, 공부를 안 했네, 이런 말로 쫓아내고 무당노릇 어떻게 하겠느냐. 제 강의의 핵심은 그런데, 제 강의의 핵심을 자꾸 이리 끄고 저리 끄고 말에 꼬랑지나 잡고 늘어다니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얼마나 헛발질을 했는지, 제가 작두를 탈 때는 발에다가 테이핑을 하고 탄다느니, 저는 작두 날도 없는 날을 실내 작두를 탄다느니, 제가 책을 팔아먹는다느니, 책을 팔아먹는 것도 제가 돈을 붙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선생님 아버지 식사값이나 하세요 했던 아이들이 지금 와서 책을 팔아먹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꼬라지들 하며, 가리굿이든 내림굿이든 무당세계에서는 당주라는 게 있어요. 당주라는 것이 있고 청배 선생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림굿을 진행을 했든 가리굿을 진행을 했든 그것은 당주보살이 내림굿을 한 것이 된 것이고, 청배 선생님은 그냥 가서 굿을 진행해 준 것 뿐이에요. 무당의 세계에 무자도 모르고
이것을 비유를 한다면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가 A라는 회사에서 자동차가 나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나올 때 불량 자동차가 나왔어요. 근데 불량 자동차를 수리해달라고 본사를 갔더니 본사에서는 책임 못 졌다고 발뺌을 하고, 그래서 한 10년간 20년간을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다른 AS 센터를 갔겠죠. AS 센터 갔는데 그 AS 센터 카센터 사장님이 자동차 수리할 기술이 없어서 여기도 고쳐보고 저기도 고쳐보고 10년간 고쳤다는데 그걸 못 고쳤으니까 다른 수리기사를 불렀어요. 다른 수리기사를 불러서 그래도 잘 고쳐놨어. 제법 잘 고쳐서 저만식도 해주고, 그게 그날 제대로 수리를 못했으면 시승식을 했겠냐고요. 차가 그래도 정상으로 고쳐졌으니까 시승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시승식을 하다가 원래 처음부터 불량품 차니까 가다가 또 섰겠죠. 가다가 또 선 것을 그 초청해서 온 AS 기사한테 책임지라면은 그거는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고 무당들의 법식에도 청배 선생님이 그걸 책임을 질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북구대에서는 경관만신이라고 하나 설판이라고 하나 어쨌든 이 일을 맡은 주관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책임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다가 핑계를 대고 잘못되면은 잘된 건 내 탓이요, 못된 건 네 탓이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몇 번씩 경고를 보냈는데도 경고에 사인을 못 알아 쳐먹으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해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이번 달 한 달은 제가 이렇게 해명하는 기회로 삼아서 혹시 제가 보기 싫은 모습을 연출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이해 바랍니다.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짱구대가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짱구대가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든지 경력이 많든지 연장자이든지 제가 선생님으로 선배로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지, 함부로 나한테 짱구대가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저한테 짱구대가리라고 부르는 건 좋은데 그것은 너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니 아가리 닥치고 입 조심해라. 응? 녹담아, 태호야, 응? 너희들 둘이 한번 시험해봐라. 네 작두에 올라가고 그 작두에 올라갔을 때 녹담이가 네 귀퉁배기를 한번 올려붙이고, 그럼 녹담이가 벼락 맞아 죽는지, 그래서 녹담이가 벼락 맞아 죽지 않고 있다면 천하신장 녹담이 너를 내가 귀퉁배기 한번 올려붙일 테니까 내가 벼락 맞아 죽는지 얼마나 재밌겠니? 한번 그거 한번 서로 한번 맞춰보자. 약속 날짜만 잡으라. 그럼 나는 손바닥에다가 그리스 잔뜩 묻혀가지고 기름 채가지고 네 귀퉁배기 때릴 것이고, 녹담이 너는 가서 태아 귀퉁배기 한번 때리고, 태아는 작두에서 10%는 작두에서 5분 이상 작두 타고 내려와서 녹담이를 단칼에 패버리고, 녹담이 너는 내 목을 단칼에 쳐버리면 될 거 아니겠니? 그때 지민이가 같이 오면 좋겠네. 지민이가 내 목을 단칼에 친다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제가 제안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도 물어봤고 두 사람에게 어떤 의당을 물어보니까 아무튼 결정은 두 사람이 하시고, 제가 다음번 영상에는 더 재밌는 사실을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섭답니다.